예, 이번 시간에는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손 부인된 채권, 이거는 세무조정에 의한 채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 담보가 설정된 매출 채권, 뭐 이런 부분들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도 있습니다. 4가지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 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라든가 할인음, 배소, 양도한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금액, 이런 부분들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2번, 3번, 4번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부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송금산입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에 대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손율이라고 하면 기본 1%와 대손 실정률 중에 둘 중에 큰 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손 실정률은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교재 230페이지에 보면 대손 실정률이라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의 채권 잔액분의 사업연도 당해 연도의 대손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의 대손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된 부분을 갖고 대손 실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도액을 계산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손금으로 우리 송금 산입하는 부분들인데, 자, 결산 조정 및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화의 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 확정 채권, 뭐 2가지를 크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2가지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산 조정이나 신고 조정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모두 가능하지만 요 사유는 그러니까 사유 발생 시점에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점 이후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경정 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정 청구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가능한데 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만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 조정만 가능한 경우는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엄상의 채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서 발생된 걸 말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인 경우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결산 조정으로 그러니까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다. 결산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결산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결산 시에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요. 반영 안 했을 때에는 경정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정 청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정 청구가 안 되는 이유는 결산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사유가 발생이 되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와 결산 조정만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231페이지, 2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32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자, 이 부분도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손 사유로 반영이 됐고 대손 사유 중에 결산 조정만 가능한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업회계상의 설정액하고 세법상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초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 송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송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송금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소멸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말 충당금 잔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당금 잔액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송금산입 유보 바로 즉시 세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세법상의 충당금 회계 처리 기준은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총액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말 충당금 잔액이 당해 연도에 발생된 기말 충당금 잔액은 다음 연도에 1월 1일 날 100% 환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입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관련되는 채권 채무 잔액이 소멸되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반대 세무조정, 유보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이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순액법이 됩니다.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요 두 개의 차이는 그냥 단순한 생략이라고 봅니다. 회계 처리의 생략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할 때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재무상태표의 기말충당금 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한도 초과액은 유보 처리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바로 송금산입 유보 처리하게 되는데 세법 기준의 총액법 기준으로 세무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대손충당금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34페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별 세무조정에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손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교재 234페이지에 3번 자료에 보면 부도음 150만 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어 12월 31일 날 다음과 같은 회계에 처리했다. 대손금 150, 부도음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이기 때문에 자료가 주어졌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우리 관련되는 자료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도음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부도음과 수표 관련되는 부분이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있습니다. 자, 150만 원이 기초에 있었고 기말에 대손금으로 해서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대손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6개월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손 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손금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계정과목 받을음이고 채권 내역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매출채권, 미수금, 기타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으로 부도 사유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했고요. 금액 150만 원입니다. 자, 이 150만 원을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는지 대손금으로 바로 송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을 보니까 충당금의 감소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대손금, 단기 송금 계상으로 처리하는데요. 자, 부도음에 대해서는 부도음 매수당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000원은 비만 기록이기 때문에 150만 원 중에 149만 9천 원만 대손 처리하고 1,000원은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산 조정으로 150을 전액 다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대손금 조정을 하신 후에 채권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면 장부상 채권 잔액 관련되는 부분이 외상매출금, 받을금, 공사 미수금, 선급금 관련되는 정보와 받을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부인에게 대한 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단기에 부인된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에 나오는 이 관련되는 채권을 갖고 3번의 대손 충당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련되는 채권 잔액 기준으로 대손 설정률을 결정을 하는데요. 기본은 1%고요. 실정률은 직접 계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본율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으로 갑니다. 자, 우리 계정 과목에 보면 234페이지 자료에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있습니다. 기초 잔액 300만 원이고요. 자, 대손 부인 누계 관련해서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입력을 하시고요. 12번은 충당금 보충액이 되겠습니다.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를 할 때 기말 충당금 잔액을 계산을 할 때 기초 충당금에 플러스 추가 설정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당금 기초잔액 즉 8번에 있는 장부상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충당금에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8번과 9번의 잔액을 보게 되면 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300만 원을 입력을 하고요. 이 12번에 300만 원 입력한 금액은 5번에 보충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번의 보충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13번에 환입할 금액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3번 마이너스 50만 원은 10번에 있는 충당금 부인 후계 금액의 반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이 플러스 금액이면 13번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회사에서 환입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입할 금액이 없죠. 없는 경우에 15번에 마이너스 50만 원이 뜨게 됩니다. 요 마이너스 50만 원은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된 유보 금액을 당해 연도에 송금 추인해주는 세무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23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회사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회사 계상액 500만 원은 12번에 있는 금액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3번에 1300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4번 단기 계상액과 합쳐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대손 충당금 한도액과 세법상 한도액과 단기 설정액을 비교할 때 단기 설정액의 금액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 계에는 1,300만 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단기 설정액 금액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해서 1,300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1,300만 원은 우리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12월 말일자 결산분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700만 원, 받을금 300만 원, 공사미수금 200만 원, 선급금 100만 원에서 총 1,30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잔액이 6번에 나오는 1,300과 딱 일치되도록
4번 단기 계상액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단기 계상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대손상각비 단기 설정액과 일치하기는 합니다. 일치하긴 하지만 가끔씩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번 계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과 일치되게 4번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한도 초과 금액이 발생이 됐고요. 자, 요것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국제회계 기준 적용으로 인한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입금 불산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4번 관련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부인금액 1,000원과 대손부인금액 받을음에 대한 1,000원 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충당금 과다 환입, 전기 환입 금액에 대한 50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 유보 감소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본금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게 되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